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원창훈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구체적인 수술 내용에 대한 말씀들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뭐 상안검, 하안검, 뭐 지방이식, 턱 보형물,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술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병원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부가적인 내용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형수술을 받을 거면은 성형외과에 가셔야죠. 근데 성형외과라고 써 있다고 그게 전부 성형외과 전문의가 하는 병원은 아니라는 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좀 잠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의대에 입학을 해서 의대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 국가고시라는 거를 봅니다. 그래서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면은 의사 면허가 배부가 되고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능숙한 의사가 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인턴 과정을 거치고, 나는 뭐 성형외과를 해야겠다, 뭐 정형외과를 해야겠다, 내과를 해야겠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과를 정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합니다, 그 과에. 그래서 이제 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은 그 과 이제 레지던트, 보통 이제 전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전공의 과정을 3년에서 4년 정도를 또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전문의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비로소 그과 전문의 자격을 획득을 하고 전문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의대를 졸업을 하고 의사 면허를 교부를 받으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뭐 인턴이나 레지던트 과정, 뭐 전문의 과정, 그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의사 면허지 전문의 면허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선택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를 졸업을 하고 의사 면허만 취득을 하면 뭐 제왕절개를 하든 뇌수술을 하든 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든 모든 수술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물론 전문의들만큼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겠죠. 아무래도 수련 기간이나 그런 과정이 조금 더 미비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이제 그런 건데, 마찬가지로 성형수술을 하실 거면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성형외과 의사가 아닌데 성형수술을 하시는 병원들도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색창에 성형코리아 이렇게 한글로 치시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병원 의사가 전문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뭐 성형외과 전문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서 한번 내가 수술을 받았던 병원 선생님이 정말 성형외과 전문의가 맞나? 아니면 내가 상담을 가고자 하는, 그리고 수술을 받고자 하는 병원 의사 선생님이 성형외과 전문의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수술을 받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서 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직접 그렇게 검색을 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병원 이름에서도 나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하는 성형외과 병원이라면 뭐 홍길동 성형외과 의원, 이게 무슨 과가 붙고요. 그 다음에 의원이 붙어요, 병원 이름에. 검색을 했을 때도, 아니면은 병원 간판에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안 그런 병원들이 있거든요. 아무개 의원, 과가 없이 그냥 의원이라고 끝나는 병원들은 전문의 자격을 아예 취득을 안 했거나, 아니면은 자기 전공과 다른 진료 과목을 하시고 계신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성형외과에 가서 성형수술을 받으실 거면 당연히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으셔야 되듯이, 성형외과에 가실 때는 무슨 성형외과 의원, 이렇게 된 데를 꼭 찾아가시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성형외과에 뭐 맞게 찾아갔어. 그러면은 수술 전에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고 내가 질문거리를 가지고 가서 자기가 궁금했던 거를 좀 대화를 나눠보고, 저 선생님은 내가 말하는 거를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줄 수 있겠구나, 아니면은 내가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어서 선생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요게 더 맞겠구나, 그런 걸 이제 수정해 나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뭐 연애를 하는 거에 가끔 이제 비유를 하는데, 뭐 서로 만나기 전에 스펙들을 좀 보겠죠. 뭐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뭐 현재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고, 뭐 연봉은 얼마쯤 되고. 근데 막상 사람을 만나서 봤더니 굉장히 또 느낌이 잘 통하고 호감이 가는 사람들도 있고, 스펙은 괜찮았는데 이 사람 만나서 보니까 진짜 말이 안 통하고 내 스타일 아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의사하고 환자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맞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수술에 대해서 어떤 거를 고치기 위해서 고민 중이다 그러하시다면은 검색을 또 이제 많이 해보시고 여러 병원을 가보세요. 그래서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나서 의견을 나누다 보면은 가닥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상담도 많이 받아보시고 그리고 결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형외과 병원을 찾아서 나한테 맞는 선생님까지 찾아왔어. 나 저 선생님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이제 또 수술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죠.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요령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무슨 수술 절대 하지 마라. 뭐 이것도 하고 이것도 모르면서 하지 마라. 뭐 이제 그런 제목들이 굉장히 좀 저도 많이 봤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눈썹 하거상 절대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이마 거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영상들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은 뭐 쌍꺼풀 수술하면은 굉장히 안 이쁘니까 뭐 눈썹 하거상을 하는 게 좋다. 눈이 처졌을 때 이거를 해결할 때 뭐 눈썹 위치가 괜찮고 뭐 눈썹도 별로 처지지도 않았는데 뭐 안검할 수가 있어요. 눈이 뭐 이렇게 안 떠져. 그래서 눈을 조금 더 키워야 돼. 그러면 눈 안에 있는 근육을 건드려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엔 눈썹 하거상으로도 이마 거상으로도 안 돼요. 그런 경우엔 쌍꺼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눈썹이 굉장히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쭉 처져 있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처지신 경우에는 이마 거상을 해서 눈썹을 좀 위로 당겨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또 눈썹도 굉장히 위에 있고 근데 이분이 이마가 굉장히 넓어. 근데 눈꺼풀은 처졌네? 그런 경우에 이마 거상을 한다고 쳐볼게요. 이마를 당겨주면 넓은 이마가 더 올라갈 거고요. 눈썹이 더 위로 당겨지기 때문에 모양이 또 별로 안 이쁘세요. 그런 경우에 또 뭐 눈썹 하거상을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 상태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수술을 하는 거지 무조건 이마 거상이 제일 좋아요, 눈썹 하거상이 제일 좋아요, 쌍꺼풀이 제일 좋아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여러 가지 방법의 수술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서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몇 분 정도를 만나봤는데 대부분의 의견이 이쪽이구나. 그럼 이걸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이 방법을 선택해서 상담을 했던 선생님들 중에 이 선생님이 좋을까, 저 선생님이 좋을까,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원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